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5건입니다. 읽어주는 뉴스 하나, 시각장애인 맞춤형 운동재활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개발한다.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과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와 스포츠복지 위한 업무 협약식. 둘, 1월부터 모든 장애인 연금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셋,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신청 제한 기준 폐지로 정보 이용 확대. 21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신청 지침 개정. 넷, 모든 장애인 시설 주 1회 코로나19 진단 검사,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방역 강화. 5,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 학생 교육용 보조공학기기 개발과 보급. 보조공학기기 텍톡 도서에 NFC 태그 부착해 정보 음성 제공.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는 스포츠 복지를 위한 장애인 체육시설 유니버셜 디자인 기술 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식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2층 관장실에서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소장 이은석 교수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 이춘노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리빙랩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시각장애인 생활스포츠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에 따른 자문, 리빙랩 운영에 관한 기타 사업 등을 협력해 나가게 됩니다. 운동재활융합연구소의 비전인 운동소외계층의 신체활동 참여 확산을 통한 건강회복 및 운동재활의 가치 구현을 최우선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운동 참여를 높이고 기술 연구를 통한 다양한 재활기구를 개발해 스포츠 복지 실현 및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교류할 것을 양 기관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소장 이은석 교수는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기구를 수정 및 보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체육센터의 모델링 구축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 이춘노는 이번 협약식으로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한 환경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운동을 하고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동기구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약속했다며 이번 협약식 및 시각장애인 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가천대학교 운동재활융합연구소 소장 이은석 교수 외 연구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 37만 7천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1월부터 약 8만 명, 차상위 초과자, 소득 하위 70%,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 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 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 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 37만 6천 명으로 법정 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 기존 수급자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 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 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관장 정기회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대체자료 제작 신청 관리 지침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신청 대상 자료 확대, 신청 제한 자료 완화, 기관 대리 신청 가능, 신청 제한 기준 폐지 등이며 특히 1인이 1회 5권, 연간 15권, 디지털 음성도서 기준이라는 신청 제한 기준을 폐지하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국립장애인 도서관은 2021년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출력 서비스를 확대해 고령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 대학, 사립장애인 도서관에서도 대체자료 제작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다만 이번 지침 개정 후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신청할 경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모든 장애인 시설에 대해 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애인 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월 10일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중증 장애인 시설에 한해 주 1회 선제적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전체 시설로 확대하며 장애인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팀을 즉시 파견하고 긴급 돌봄 인력도 추가 확보합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 및 돌봄 인력 6명, 의사 3명, 방사선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휴무일, 퇴근 시 등의 외부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종사자는 휴무일, 퇴근 후 다중모임 참여 등 시설장의 동선 계획을 사전 보고해야 하며 휴일 후 외부 접촉을 한 사람이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합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추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전원하고 밀접 접촉자는 1인 1실 격리하며 시설 내 격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격리 장소를 마련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이한우는 시각장애 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올해 장애학생 교육용 보조공학기기 텍톡을 개발했습니다. 텍톡은 음성정보 출력기와 학습정보 관리 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사물 및 도서에 NFC 태그를 부착해 다양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줍니다. 시각장애 학생이 학교 또는 가정에서 텍톡을 통해 손쉽게 주변의 환경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 시각장애 학생의 인지능력 발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학습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텍톡은 전국 13개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며 상업적 출시를 통해 개별 구매도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이한우 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교육용 보조공학기기가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환경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수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